안녕하세요. 토지전문세무사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주택과 함께 토지를 매도를 할 때 그 매도자의 절세비법을 알아볼 텐데요. 매도자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는 매수자 그리고 증여자와 수중자도 절세비법을 알아볼 테니까 세 개를 묶어서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매도자의 절세비법인데 그 매도자 같은 경우는 매매 계약 시에 1세대 1주택자라면 전혀 고민하실 바가 없으시겠죠. 그러나 본인이 다주택자, 특히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이거나 아니면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요청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을 다 허물고 나대지 상태에서 나에게 양도를 해줄 수 없겠냐. 왜냐하면 매수자가 그걸 받고 나서 또 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철거를 허가를 받고 이런 절차들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준공을 새로 하고 싶은데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매매계약 체결할 때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양도자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실 거는 1세대 1주택자라면 그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매매 특약에 따라서 양도일까지 주택이 없어도, 왜냐하면 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매매계약 체결할 땐 주택이 있었는데 철거를 해버리면 양도일 시점에 주택이 없어서 내가 비과세를 못 받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매매계약 체결하실 때 매매 특약에 따라서 주택을 멸실하겠다라고 그 계약서에 문구를 써놓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봐주는 세법이 있습니다. 즉, 이 체결 시점에는 이미 주택이 있었고 그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양도일 시점에 나대지로 양도를 하더라도 당신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법이 있죠.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 다주택자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데 그 철거라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겁니다. 내가 다주택자인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 주택의 가격이 높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다주택자인 상황에서 조정대상 지역이면 양도소득세율이 엄청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 상태에서 양도를 한다라고 하면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을 받을 수가 없죠. 결국은 세금만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이 플러스 세금이 알파가 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0원이 되니까. 그러나 장점은 이제 주택 취득가액을 인정을 받으신다라는 점이잖아요. 결국은 양도 차익이 적어서 내가 주택 상태에서 양도를 해도 중과세율이 아주 낮다라고 한다면 이 방법을 고민해 보실 수가 있어요. 즉, 고민이란 것은 주택 상태의 양도와 주택 철거 후의 양도를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나는 주택이 있는 상태니까 무조건 중과세로 과세가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는 고율의 세금을 낸다라는 전략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타가 났네요. 죄송해요. 주택 철거 후의 양도라는 전략은 뭐냐면 주택 소멸로 인해서 취득가액은 없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철거 비용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본인이 철거를 하시면 그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철거 비용을 평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겠죠. 물론 이 부분도 만약 양수자가 새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양수자를 조건을 부합을 시켜서 철거 비용을 양수자가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매매 계약을 할 때 전략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철거를 하고 나서 양도를 하게 되면 나대지에 대한 일반 세율을 적용을 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주택 상태의 양도와 주택을 철거한 이후의 양도의 세금을 각각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그에 따르는 이런 그 거래 비용 있잖아요. 그 거래 비용까지 같이 엮어서 고민을 해보시면 나에게 어떤 게 더 유리할지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과정을 가져가시는 걸 저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본인이 새로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주택을 취득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매도자 입장은, 왜냐하면 대부분 주택을 양도하신 이후에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의 현재 매매 취득세율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가 1세대 1주택자다. 양도 이후에 다시 새 주택을 산다라고 1주택자라는 상황의 가정이 있으면 가격이 이제 취득세율이 낮죠. 주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 정도. 그러나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수가 많다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8% 그리고 최고 세율이죠. 취득세율에서 12%가 나올 수 있어요. 취득세율 차이가 그러면 1%와 12%는 무려 12배나 날 수가 있다는 거 꼭 유념하셔야죠. 그리고 조정대상 외 지역에서도 2주택은 똑같이 1%, 3%지만 3주택부터는 취득세율이 높아지죠.
이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셔가지고 본인의 이제 세법상 실질적으로 추가 취득을 할 때도, 왜냐면 조정 대상 지역은 많이들 알고 계신데 비조정 지역에서의 주택 취득세율이 높아진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그나마 좀 알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관련법이 곧 개정이 되죠.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취득세 과세 표준도 개선이 돼서 이 유상 원시 취득과 무상 취득에 따라서 사실상 취득가액과 시가 인정액으로 그 취득세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래를 위해서는 2022년도까지 의사결정을 마치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즉 세법은 앞으로의 좀 미래에 펼쳐질 것까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숙지를 하신 다음에 본인의 자산 관리에 유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